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어서 놀러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 호호 호호 호호줌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우리 아들딸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았어요. 그래도 좀 내일도 아니 그러니까 1월 21일 이제 오늘 바뀌었죠. 네, 오늘 역시도 낮 기온이 많이 따뜻해진다고 하네요. 날씨 좀 알려드릴게요. 낮 기온이 낮부터 점점점 기온이 많이 올라가나 봐요. 지금 한파 주의보 영하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올라가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고 해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전국이 1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2, 3도 많이 높겠다고 합니다. 영남과 일부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동해안은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다고 해요. 날씨가 이제 대안이 지나고 날씨가 그래도 조금 따뜻해졌어요. 너무너무 추울 때는 빨리 따뜻했으면 하는데 또 이렇게 추위가 물러가니까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드네요. 호엄마 어제 처음 첫 직장에 하는 새로운 곳에 이게 뭐죠 그 면접 보고 어제 첫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또 그래도 아침 일찍 눈이 내리진 않았어요. 출근하고 나니까 어느새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창밖을 봤더니 와 하얀 눈이 막 퐁퐁 내리는 거예요. 네, 다행히 그래서 출근은 무사히 잘 했고요. 그리고 덕분에 펑펑 내리는 하얀 눈을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또 좀 아직은 이제 첫날 오늘은 둘째 날 이제 지나갔었고요. 네. 이제 막 업무 여러 가지 이제 일 막 이렇게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나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밖을 쳐다보니까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뭐랄까 그냥 마음이 좀 심란했었어요. 그래도 또 잘 적응하고 네. 아직은 그래도 길이 좀 미끄럽더라고요. 미끄러운 빙판길 모두 조심하시고요. 네, 넘어져서 다치면 너무너무 막 아프더라고요. 언제 한번 엄마도 겨울에 막 출근 시간에 막 급하게 가다가 그냥 쿵 하고 무릎을 찧었는데 바지가 찢어졌어요. 이게 겨울 바지인데 무릎이 찢어져 갔더니 처음엔 피가 난 줄 몰랐거든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저기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올이 살짝 나간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살짝 가서 바지 걷어봤더니 새카맣게 멍들고 막 이렇게 살을 까져 이렇게 살짝 벗겨져서 있고 피멍이 들었다 그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엔 일단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하루를 잘 지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배달 공구까지 등장을 했대요. 배달 공구. 가뜩이나 요즘 물가가 뛰는데 배달비가 많게는 10,000원을 넘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대요. 요 근래 우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은 배달비가 정말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 배달시킬 때 같이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배달비가 올랐을까요? 음,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배달 앱을 켜면 6,000원까지 받는 점포가 아주 보통 5,000원, 4,000원, 6,000원 일부 지역에서는요 배달비가 10,000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해요. 네, 언제 저도 그 죽 때문에 저희 이제 부모님이 좀 그때 엄마가 아프셔서 제가 그때 근무 중이라서 죽을 좀 배달 이렇게 보내려고 했더니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다 보니 소비자 사이에선 공동으로 배달 주문을 넣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이 각자 먹고 싶은 배달 음식을 한꺼번에 시킨 다음 배달료를 나눠낸다는 거죠. 배달비가 크게 오른 건 배달 앱 간의 단건 배달 경쟁의 가장 큰 원인이 꼽힙니다. 배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배달원들이 한 번에 한 집만 가는 서비스인데요. 배달원이 한 번에 여러 집을 갈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배달 앱에서 웃돈을 얹어주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그 배달 덮밥집 하는 이렇게 배달 라이더스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1대1 배송인 반면에 대행료가 거의 2 내지 3배 이상은 또 많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용보험이 또 꼽히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배달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이제 의무화가 됐고요. 배달 대행 업체들이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배달비를 올렸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셈이죠. 소비자뿐 아니라 배달원들, 배달하시는 직종에 계신 분들도 불만이 많다고 해요. 배달료가 오른다고 해서 그 비용이 그대로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정도 이제는 가긴 가지만 그 얼마씩 가는 건지는 노동자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도 알 수가 없대요. 결국 배달비를 올려서 배달앱과 배달 대행 업체를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는 하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저는 또 쿠팡이츠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도 빨리 오더라고요. 좀 조금 비싸긴 해도 빨리 오는 데는 빨리 오고 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좀 거리가 먼 데는 좀 아무래도 좀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근래 부쩍 조금 많이 인상이 됐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보험 이런 원인이 좀 될 수도 있겠네. 보험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배달료가 좀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으네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이거는 마음이 아픈 소식이에요. 아이고, 좀 마음이 아픈 소식인데 이게 운동 헬스 그런 트레이너로 아마 운동을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19로 이제 생계가 어려워져서 오토바이 배달을 시작하신 30대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서 의식불명에 빠졌대요.
충남 아산의 한 4차선 도로에서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를 질주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그 오른쪽에서 이제 신호를 받고 이렇게 출발하는 오토바이를 그냥 들이받았대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충격으로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고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의 충격으로 뇌를 다쳐서 식물인간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사고 당사자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다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배달업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런지 이틀 만에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사자의 아내는 아이들 아빠가 크게 다쳤는지 몰라서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고 매일매일 물어본대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자세하게 말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어 가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로부터는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요.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는 단속 카메라가 없어서 매년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알려졌대요. 이 사고자가 당한 사고 현장의 모습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서 확보가 됐고요.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제보를 통해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공개가 됐다고 해요. 당시 누리꾼들은 가속 차량에 대한 공분과 피해 오토바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충남 아산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정말 속상하네요. 한쪽은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승용차 담당 이 사고 난 사람은 사과 한마디도 없고 아이고 진짜.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고 가속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요.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가 길다 보니까 신호를 위반하고 넘어가다 신호를 받고 바로 출발하는 차량과 사고가 많이 난다고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당사자인 아내는 법이 이래서 의식불명인 남편이 깨어나야 수사가 진행된다고만 하니 답답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이 의식불명이신 상태라 피해자 진술은 당장 들어볼 수 없으니 피의자 조사나 확보된 증거 분석 등 나머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지금 사고 당사자는 의식불명인데 그분의 진술을 받지 못해서 수사가 이렇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 좀 그러네요. 일단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데 빨리 조사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건 좀 속상해. 아이들도 아직 어리다는데 특히 이거는 정말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법규를 어기면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 승용차 이분도 운전자가 이분은 잘못한 것 같은데 빨간불인데 그냥 질주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가들도 아직 어리고 한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래 속상해. 예. 어쨌거나 수사가 좀 억울하지 않게 일단은 뭐 많이 다쳐서 그것만도 좀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잘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혹시 운전을 하시게 되거나 혹시 바이크 오토바이 이런 또 자전거 이런 거를 우리가 타게 되면은 또 킥보드라 그러나 요즘엔 전동 보드 킥보드 뭐 이런 거
각자 안전장비 잘 하시고, 그리고 항상 주의 잘 살피시고, 뭐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라서요. 네. 특히 법규 잘 지키시고 좀 서로서로,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보 모두가 다치지 않고, 네. 억울한 일 없이 그런, 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음. Following the call, ignore the price and wait to fall. 1월부터는 이제 서울 현금 없는 버스 18개 노선이 이제 418대로, 그러니까 418대로 확대가 된대요. 교통카드 미소지, 잔액 부족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서울시 계좌이체, QR코드 등으로 결제 가능하도록 전면 확대하는 있다고 합니다. 이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 노선입니다. 현금이 없다면 계좌이체 해주세요 라고. 지난 12일 오후 교통카드 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150번 버스에 탑승하자 들려온 안내방송이에요. 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사업을 추가로 확대한 지 2주가량이 흐른 이날, 신용산역에서 이 버스에 올라 도봉산역 강력 환승센터 방면으로 가는 약 2시간 동안 이 같은 안내 방송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왔다고 해요. 방송 덕분인지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한 승객은 없었고요. 버스에 오른 승객 모두 망설임 없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 역시요. 근무 중 현금을 낸 손님은 없었다며 문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오던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을 이제 그렇게 늘려서 시행 중이라고 해요. 기간도 오는 3월까지 예정돼 있고요. 6월로 연장됐대요. 3월까지 예정했었는데 6월로 연장이 됐고, 또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안착을 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이제 점점 더 확대됐다고 합니다. 실제 요즘에는 그렇게 현금을 내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해봐도 굳이 현금은 크게 내지 않고 거의 다, 대부분 거의 교통카드 아니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그렇게 패스로 다 이용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이제 교통카드나 체크카드 이런 걸 모르셔서 그 충전해서 쓰시는 교통카드, 그걸 이용하시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깜빡해서 이렇게 충전을 못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어떤 학생이 탔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른 봤거든요. 네. 가끔 혹시나 괜히 이제 학교는 아니지만 학원이든 어디 가는 길인데 잔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나 못 가게 될까봐 그럼 제가 이제 다른 교통카드라도 한번 이렇게 찍어주려고 봤더니 마침 써서 휴대폰으로 막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네. 다행히. 자, 이제는 현금이 없는 대중교통 버스로 이용을 하겠어요. 우선 서울만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침 좋은 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5가지의 끈이 있대요. 인생은 끈이다. 사람은 끈을 따라 태어나고 끈을 따라 맺어지고 끈이 닿으면 끊어진다. 끈은 길이요 연결망이다.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사랑을 만든다. 첫 번째,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맞기 쉽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자. 외모가 미끈하고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 발끈. 옥이 있는 사람이 되자.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자. 세 번째,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자. 네 번째,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자.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자. 다섯 번째, 따끈. 따뜻한 사람이 되자.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자.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자. 이 5가지 끈은 정말 참 매력이 있는 끈이네요. 거기에 더 하나 덧붙여서 우리 왜 그 인연의 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인연. 전생의 인연으로 연결이 돼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생에서도 그 인연의 끈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붉은 실로 연결이 돼 있다면서요. 그 인연은 이란 끈은 그런 끈도 너무 멋있죠. 전생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아니면 전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면 전생에서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다시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저걸 넘어서 다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인연이란 빨간 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이 또 굉장히 멋있잖아요. 빨간 끈 여러분들에게는 그 빨간 끈이 누구와 연결이 될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랑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그런 사람들과 다 빨간 끈이 연결되면 참 좋겠네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꼭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인생의 끈은 5가지 끈이 있다고 해요. 인연에 빨간색의 인연의 끈도 하나 더 추가요. 참 맞아요. 제가 방송하려고 방송을 켰었는데 따릉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지? 했더니 따릉 하고 또 소리가 나요. 그게 뭘까? 그리고 제가 이제 알림 소리였던 것 같아서 한번 볼까? 그 방송화면에 뜨더라고요. 바로 아이고 화면이 너무 크다. 네, 바로 제가 아마 다시 보기로 보시다가 아마 팔로우를 해주셨나봐요. 네, TT11326님, 그리고
완전 존잘님. 네.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어서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우리 앞으로 자주 놀러와. 자주 보자. 파라파라. 고마워. TT11326님, 그리고 완전 존잘님,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주 보자. 어머. 잘못하면 또 지금 마이크 꺼놓고 계속 말하려고 그랬어요. 얘기하다가 쳐다보니까 마이크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오늘은 금방 제가 알아갖고 다행이었네. 아니었으면 또 방송 그냥 한참 그냥 하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한 이틀 근무하니까 이제 아직 뭐 정신은 없지만 그래도 뭐 좀 호흡마가 좀 스택력이 빨라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두 분 제가 이제 전혀 해보지 않은 직접적으로 이제 일을 하니까 꼭 많이 일을 해보신 분 같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그랬죠. 다행히 적응은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해야겠죠. 네, 아이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건 뭐 2022년 전쟁 기념관을 지금 미리 보기에서 전쟁 기념관은 2022년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을 맞아서요. 이를 기념하는 특별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9월 개최를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요. 이번 전시는 오프라인 전시실은 물론 온라인 공간을 위한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전시로 이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가나 전사 중심의 서사 구조 전시에서 벗어나 임진왜란의 그 동아시아 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전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센터도 오픈하고요. 전쟁기념관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센터가 2020년 하반기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6.25 전쟁 참전국 및 관련국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집 또는 보존해서 연구, 전시, 교육, 행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해요. 아카이브 센터는 온 오프라인으로 구성되고요. 오프라인의 경우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서 누구나 자료를 열람하고 전시와 휴식도 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온라인 아카이브는 자료의 효율적인 검색과 활용을 위해 마련한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2024년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날 문화축제가 있네요. 전쟁기념관은 매해 5월 5일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도 어김없이 우리나라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하는 가장 오래된 문화행사입니다. 선물 증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예정인데요. 전쟁기념관의 특별한 어린이날 문화축제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과 선물이 되기를 이제 바란다고 해요. 근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현충일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네요.
6월에는 현충일을 기념해서 나라사랑, 평화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호국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되는 행사로 전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품된 작품들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교육부 장관상, 국방부 장관상, 국가보훈처장상, 전쟁기념관장상 등 그 입상자 100여 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요. 입상작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독일 의료 지원 활동 전시실이 조성이 된다고 해요. 2018년 6월 독일의 의료지원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국방백서에 수록되었다고 해요. 아이고 잠깐 음악이 너무 갑자기 시끄럽게 나와서. 음, 2018년 6월 독일의 의료지원국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국방백서에 수록되었다고 해요. 전쟁기념관은 2년여에 걸친 자료조사 및 준비를 거쳐 3층 또는 6.25 전쟁실, 유엔실의 독립의료지원 활동 전시실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전시 개선 공사를 시행해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회 유엔 문화주간 행사와 연계해서 관람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관람이 많이 가능할지 이게 좀 의문이네요. 이게 빨리 지금 코로나도 한 7,000명 예상을 하고 있던데 하루 확진자가 이런 행사 빨리 좀 확진자 수가 줄고 해서 이런데도 우리가 바로바로 좀 많이 참여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봤으면 참 좋겠네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10월에는 유엔 문화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요. 전쟁기념관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유엔 문화주간 행사는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 기념하는 일주일로 참전국 용사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22개 참전국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행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2022년 전쟁기념관에서 행사하는 거 미리 보기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학장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네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여러분들 신고하시면 되겠어요. 홈택스 미리 체험 서비스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 28개를 바로 조회해서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편의를 위해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홈택스 신고 창구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고요. 단 신고 마감일인 그 25일은 자정 24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홈택스 전자신고만 가능한가 했는데요. 아닙니다. 비대면 신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홈택스 전자신고와 함께 손택스 ARS 1544에 9944로 간편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은 모든 업종의 일반 사업가 그리고 사업자가 모바일로 신고할 수도 있고요. ARS는 보이는 ARS로 바로 신고서 조회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바로바로 이렇게 신고하셔서
날짜 잘 보시고요. 1월 24일까지는 그 홈택스 신고창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요. 25일은 자정 24시까지만 운영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알고 있는데도 깜빡하고 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언제 호흡만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막 근무를 하고 이틀 동안 꼬박 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는 그저께와 어저께가 되겠네요. 지금 2022년 1월 21일 지금 1시 32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근무하는 동안 정말 너무 바빠서 막 업무 막 전달받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이 트위치 그전에는 제가 득방을 하면서 득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업무를 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새로운 업무를 막 배우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뭔가 들을 수도 없고 휴대폰을 만질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아쉬웠어요. 네.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을 들을 수 없어서 저는 스트리머보다 트스적이니까 트스리머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 방송을 못 듣는다는 게 좀 나 자신 스스로가 뭔가 어떤 이렇게 단체에서 혼자 이게 밀려나가는 느낌? 이게 현생이 중요한데 이게 왠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유, 하여간에 오늘 이렇게 와서 막 방송 듣고 보고 하니까 더 좋네요. 네. 자, 오늘은 호흡만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지금 야간 근무, 밤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네, 많이 힘들겠지만, 졸리겠지만, 네, 힘내시고, 지루하겠지만 힘내시고요. 이 시간에도 또 학업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 자기 개발이라든가 계절 학기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 그런 걸로 이 시간에도 공부를 혹시나 하고 있을 우리 아들 딸들 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그리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하세요. 건강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또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시간에도 날씨가 춥건 좀 덜 춥건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호엄마가 오늘도 안심하고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 딸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호엄마 방송 다시 보기로 들어주시는 우리 아들, 딸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요. 그리고 팔로우 해주신 두 분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호엄마도 또 내일도 또 출근이거든요. 내일도 이틀 또 출근.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틈틈이 방송 보러 오겠습니다. 방송 하루도 없고요. 시간 나는 틈틈이 무조건 할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맞아. 여러분, 많이 웃으셨어요? 다른 건 바쁘니까 못하니까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얼굴 찡그린 얼굴 안 이뻐요. 찡그린 얼굴 하지 마세요. 자, 호엄마처럼 웃어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속상하거나 화나거나 열받으면 개구리 뒷다리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예, 웃게 된다고요. 웃음이 우리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개구리 뒷다리. 자, 엄마는 자, 이만큼만 가겠습니다. 내일도 출근을 해야 돼서요. 자, 그럼 바이바이.